를 연구하는 유전학자죠. DNA의 구조를 밝힌 분이고 이런 걸 하는 분인데 그 평생 유전자를 연구하시던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생물학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두뇌 연구를 과학의 마지막 프론티어라고도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21세기의 가장 기가 막힌 발전을 이룰 분야가 바로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전학을 제가 특별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번 말씀보다는 저는 좀 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150년 전에 1859년에 다윈 선생님이 종의 기원을 출간하셨을 때 종의 기원 이렇게 두툼한 책 내내 심리학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먼 훗날 상당히 중요한 학문들이 연구들이 열릴 텐데 심리학은 전혀 새로운 기초 위에 놓일 것이다. 갑자기 심리학 얘기를 그냥 뚝 하고 책을 덮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셨을까? 150년 후에 제임스 왓슨이라는 걸출한 과학자가 저런 얘기를 할 거를 거의 예언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두 과학자가 통했어요. 자, 우리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의 진화를 대개 세 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진화했을 뇌가 생존의 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뇌를 써야 되는 겁니다. 숨어야 되고 먹을 거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동물이 다 생존의 뇌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발달한 게 아마 감정의 뇌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감정을 뭔가 느낄 수 있는 뇌. 상당히 오랫동안 동물들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중반만 해도 미국의 수의과 대학에서는 동물 수술할 때 마취할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르던 내 강아지 수술하는데 마취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강아지가 비명질러도 이건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이게 감정 표현이 아니다. 그랬다는 시절이 80년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내 강아지가, 내 고양이가 다른 이 세상 모든 고양이 강아지는 감정 없더라도 내 강아지 내 고양이는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의 뇌 아마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의 뇌를 다른 동물의 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설정한 게 생각의 뇌입니다.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안다고 오랫동안 믿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배우잖아요. 실베스터 스탈론이라는 배우. 근데 저 양반이 락키, 램보 이런 영화 만들었잖아요. 좀 영화에 나오는 저분은 좀 별로 머리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말하는 것도 이러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양반 영화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관객이 뭘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영화 속의 이미지가 너무 그러니까 언제 남성 매거진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흉내를 내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분이 생각의 뇌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만일 저분이 생각하는 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분도 분명히 생각하는 뇌가 있다고 전 굳게 믿습니다. 생각의 뇌를 가지고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혼자 하는 짓인데요. 저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설명의 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설명할 줄 압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본 교토대학의 영장류연구소의 테스로 마츠사와 소장님이 당신이 연구하는 침팬지 2마리, 모자인데요. 아이라는 침팬지, 엄마 침팬지가 지금 마츠사와 선생님한테 귀 속에다가 웃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 그 장면이 아닙니다. 저 귀를 만져서 아마 간지러우셔서 지금 저러는 거죠. 개그할 수 있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침팬지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철학을 하고 또는 신화를 만들어내는 동물, 이건 인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설명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뇌는 자연계 모든 뇌 중에서 유일하게 설명을 할 줄 아는 뇌,
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설명의 뇌를 연구하자고 지금 떠들고 삽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데카르트 선생님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아요. 다 생각할 줄 압니다. 웬만한 동물들. 그래서 저는 엔나로 에르고 숨이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설명하는 동물, 인간. 그 동물을 저는 21세기 학문이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의 뇌를 설명하는데 뇌과학자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설명의 뇌를 설명하는데 컴퓨터 공학자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도 필요하고 화가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서 도대체 인간의 뇌는 어떻게 진화를 했길래 설명을 할 줄 알게 됐을까? 이거를 저는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의 뇌가 어떤 분들은 제가 설명의 뇌를 설정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결국은 생각의 뇌가 그냥 설명의 뇌가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설명의 뇌라는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해 놓은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심지어는 플라나리아, 물속에 사는 작은 편형동물도 생각할 줄 압니다. 생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T자 미로를 만들어 놓고 기어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 T에 딱 도달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벼운 전기 자극을 착 주면 깜짝 놀래고 왼쪽으로 도망갑니다. 그걸 한 서너 번만 시키면 그 다음번에 올라올 때 여기서 전기 자극 주지 않아도 그 작은 플라나리아가 그쯤에 와갖고 여기만 오면 어떤 놈이 이쪽에서 자꾸 찔러댔는데 그래서 미리 알고 왼쪽으로 피합니다. 그것도 생각의 뇌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뇌 속에 뭔가를 저장했다가 그때 그걸 끄집어내서 기억에서 끄집어내갖고 자기의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정도의 뇌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설명의 뇌는 아마 그런 모든 걸 생각의 뇌, 감정의 뇌, 생존의 뇌를 다 포함하는 어떤 연결망 속에 있을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공감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남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시대에 설명의 뇌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호모심비우스를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제 강의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